자, 이번에는요, 고전 풀이 방식이 아닌 현대 풀이 방식으로 이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고전 풀이 방식이 언제 벼슬에 들어가고 얼마나 벼슬이 높아지고 언제 벼슬에서 물러나는지에 집중되어 있다면, 현대적 풀이 방식은요, 삶의 다양한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많은 게 현대 풀이 방식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보면 제가 이제 예시를 들은 것이 총 8가지의 질문을 예시를 들었는데, 이런 예시로 든 내용들은요, 수시로 많은 사람들이 문의하는 내용들이고, 고전 풀이 방식으로서는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현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답변하기 위해서는요, 고전 풀이 방식만을 고집해서는 답이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론들을 좀 배우게 되는 겁니다. 먼저 성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전만 내더라도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에 대한 내용은 참 찾아보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 뭐 사람이 호방에서 크게 뭐 성과를 이루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이 좀 옹졸해서 대인관계가 안 좋아졌다 요 정도에 언급하는 건 있지만, 실제로 현대인들이 특정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내용을 만족할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또 어떤 이 사주를 통하면요, 내가 맞선을 본 상대나 내가 거래를 할 사람이나 내 친구나 주변 사람들, 그 사람의 사주만 보면은 그 사람의 장점, 단점, 추구하는 가치, 현재의 상황,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묘사될 수 있는데, 그러한 내용이 고전적인 방식에서는 풀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먼저 성향을 주로 다루는 현대 이론을 성정론이라고 합니다. 요건요, 주로 하는 게 오행과 육친의 관계와 신살의 관계를 활용해서 주로 많이 다루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천간과 지지의 어떤 글자 유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먼저 이 사람의 성향을 보면, 그러니까 성향을 볼 때 가장 먼저 바라보는 부분이 일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간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일간이 강하다는 것은 일간의 특성이 두드러진다는 거예요. 일간이 약하다는 것은 일간 말고 다른 육친의 특성이 더 두드러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 사주에서 일간이 임일간입니다. 그런데 물론 임일간이 요 지지에는, 여기에는 이제 그 장생지를 잘 잡고 통근천 두고 있지만, 같은 오행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라면 일간이 매우 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일간의 특성이 아닌 다른 강한 글자의 특성이 이 사람의 성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일간이 강할 때는 일간을 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지만, 일간이 약할 때는 일간 외에 다른 글자의 성향을 통해서 그 사람의 밖에 드러난 모습을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약한 일간은 뭐 전혀 특성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 혼자서 있을 때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혼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일간의 특성은 드러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의 일간이 만약에 강했다면 임이라는 글자의 특성이 드러나겠죠. 근데 이 사람의 특성이 일간이 약하니까 목이라는 특성, 화라는 특성, 토라는 특성이 강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지요. 자, 목은요, 식신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봄의 기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봄의 기운에 식신으로 있다 보니까 사람이 좀 바지런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고 이것저것 시도해 보려는 의지도 강하고 실행력도 강한 편입니다. 또 화가 강하다는 건요, 재물에 대한 어떤 감각도 있고, 또 돈 욕심도 많다는 거고, 또 대인관계로 따지면 대인관계가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는요, 관으로 쓰이죠. 관으로 쓰니까 책임감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한테 주어진 일을 갖다가 잘 해냄으로 인해서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부지런하고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좋게 하려면 나를 드러내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것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알아채고 다른 사람들이 싫어할 것은 안 하는 성향이 강하답니다. 그러니까 사회성은 되게 좋지만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기운은 약한 사람이다 라고 이 사람의 성향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이 사람은요, 타인과의 관계에 의해서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내 주장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세력들이 강한 쪽을 따라가는 쪽이 강하다는 겁니다. 즉 어떤 회의를 할 때도 전체에서 내가 전체를 이끌고 가는 리더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중지를 모아서 정해진 의견이 있으면 그거를 따라가는 유형이 강하다는 거고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보면 내가 주동적으로 뭘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친구들 간의 의견을 따르려는 기운이 강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미움을 받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는 상당히 좋다. 다만 자기 주장이 약하다 보니까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좀 막연한 막연하게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기에는 좀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배우자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배우자는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궁합을 본다, 남녀간의 관계를, 부관의 운을 본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궁합 이전에 자기가 원하는 배우자의 상 또는 자기한테 맞는 배우자의 상을 먼저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배우자 복이라고 합니다. 자, 저 사람이 남자일 경우에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남자일 경우에 임일간의 배우자는 재성이 됩니다. 즉 재성은요, 화오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주에서 화오행이 들어있는 곳을 보면 여기에 지금 들어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남자라면 임술일주에 갑인에 무오가 있다. 그러면 요에 있는 오 자체가 재성이죠. 또 인 중에 있는 병화, 지장 안에 있는 것이 편재로서 또 재성입니다. 요건 정제고요. 또 여기 있는 술 중에 있는 정화도 있죠. 요것도 정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재성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나이대에 따라서 어릴 때 청소년기 그리고 35세 이후의 모양에 따라서 내가 만나는 여자의 모양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어릴 때 그러니까 뭐 중고등학교 때나 대학생 때 만난다면 요 오라고 하는 모양을 따라서 자기가 이성을 사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오라는 모양은요, 천간에 있는 게 아니라 지지에 있다 보니까 외형적으로 뛰어난 미모 정도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알뜰하게 자기 할 일 똑바로 잘하면서 최고의 모양, 겉으로 볼 때 최고의 모양은 아니지만 실속을 매우 잘 챙길 수 있는 그러면서도 되게 성격이 밝고 적극적인 여자를 사귀게 된다는 거고, 이 사람과 인연이 이어지면 결혼까지 간다는 겁니다. 만약에 20대 중반 이후에 만난다면 이 인중에 있는 병화라는 편재 모양의 여자랑 부부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20대 중반에 만난 사람과 만난다면요. 이 사람은요, 편제가 장사하고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학식도 좋고 집안도 괜찮고 안정된 모양인데 자기를 내세우기보다는 어느 정도 자기의 실속을 채우고 있는 여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35세가 이런 인연들과 이어져서
이어지지 않고 35세를 넘어서 결혼한다면 이 안에 있는 이 안에는 정화라는 정제와 인연이 맺어질 가능성이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화는요, 솔직히 양지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와이프의 모양은요, 그러니까 12운성으로 양지 모양이 있는 양지 지장간에 있는 모양을 해석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외적 활동이 많이 하고 있는 사업가도 아니요. 이름 있는 직장에 다니는 유명 직장에 다니는 것도 아니요. 내가 집안에서 주로 살림하고 아주 반복적이고 단순한 사회생활 정도 할 수 있는 여자가 내 와이프의 내가 원하는 여자가 된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배우자 복인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여자라면 그 토오행이 이 사람의 남편감이 됩니다. 토오행을 보면 여기에 있는 무도 토고 되고 여기 지장 안에 있는 무도 있고요. 이 술 자체가 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있고 전부 다 그 편관 기질이 강한 사람이 자꾸 나하고 인연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편관이라는 건요, 남편으로서의 어떤 그 만족도가 일부는 만족되고 일부는 만족되지 않는 관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남편한테 기대하는 게 동거부터 애정과 금전과 건강이라면 이 중에서 반 정도는 만족이 되지만 반 정도는 만족이 안 되는 관계 또는 한때는 사이가 좋았지만 사이가 몹시 안 좋아질 수 있는 관계, 그런 남편이 나한테 내 배우자 복에 100으로 낙점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요런 관계인데 너무 다정다감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면 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만약에 이 사람이 그런데 그러니까 변화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사람이 만약에 무라고 하는 남편을 얻었다고 치면 이 무라고 하는 남편은 자타가 공인할 만큼 특별한 어떤 외형적 스펙을 갖고 있거나 외모를 갖고 있거나 어떤 재산을 갖고 있거나 유명세를 갖고 있는 그런 남편감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인연해서 결혼했으면 그 사람이 이루는 과정 속에서 여기 이 술이라는 이 무가 이 일지라는 가정 속에 들어오게 됐을 때 여기는 인묘라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때 그러니까 남편과 좀 떨어져 사는 세월이 아니라면 남편이 사회생활을 극도로 위축된 모양으로 하거나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어떤 그 연구를 하거나 다른 일 때문에 한동안 사회생활을 못하게 될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인묘라는 것 때문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무라고 한 남편과 결혼을 했다면 일정 세월, 적어도 이 술이라는 기간이 강해지는 시기에는 좀 이렇게 떨어져 사는 세월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고전에서는 고전에서는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았던 내용들도 현대 사주에서는 굉장히 궁금해한다는 겁니다. 내용이요. 자, 세 번째 이제 볼게요. 자, 재물의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현대 사회에서 재물의 변화는 크게 나누면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직업을 통해서 재물을 얻는 방법을 갖다 문의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재테크를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도 문의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 그러니까 부모의 유산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궁금해하는 사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직업을 갖다 먼저 볼 때는, 그러니까 사주에서 강한 글자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사주에서 보통은 강한 글자는 오행이 많은 글자가 강한 글자고, 주로 젊은 시절에 직업을 구한다면 연과 월에 포진되어 있는 글자로서 그 글자에 어울리는
직업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되는데, 자, 연과 월에 이 사람이 식신이 굉장히 강하게 포진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관과 여기에는 재, 그러니까 식, 재, 관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그런데 보통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지지에 있는 것은 식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식신과 관성을 같이 조합할 수 있는 직업을 갖는 것이 요 사주에 잘 어울린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걸 식신제사격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식신 그 관성은 어떤 직장을 말하는 거죠. 식신이라고 하면 내가 말하고 가르치고 무엇을 찾아내는 이런 모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어울릴 때 현대사회는요, 그러니까 언론이나 방송 분야, 방송 이런 데서 그러니까 식신과 관성이 서로 어울릴 때, 즉 식신 제살력의 사주일 경우에 언론 방송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재성이 있다는 것은 두 번째는요, 식신과 재성을 제조와 이거 납품이라고 보고 납품의 대상이 관성인 기업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제조한 것을 큰 기업이나 국가에 납품하는 이런 형태를 띠는 것도 자기한테 잘 맞는 사주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식신을 가르치는 거라고 봤을 때, 가르치는 것이 조직과 연계되어 있으니까 나는 학교 교육계 관련된 일에서 승부를 본다는 거고요. 만약에 관성을 더 강하게 해주는 시기가 돼서 관성을 갖다 좀 많이 쓴다면 이 사람은 기업에 들어가서 기업 내에서 하는 일이 식신을 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어떤 인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인재개발원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이 사람에 맞는 직업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일간이 되게 약한데 어떤 자기가 사업을 하겠다고 혼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이거는 약한 일간이 취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앞에서 성향을 살펴봤을 때 이 사람이 잘하는 것은 자기가 전체적으로 이끌고 가는 모습보다는 전체 그 조직 내에서 이루어진 컨센서스, 이루어진 방식, 이루어진 어떤 목표점들을 여럿이 합쳐서 추진하고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일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직장인 같은 경우는 되게 잘 어울리지만 자기가 창업을 하는 건 되게 불리하다는 겁니다. 또한 이 사람이 지금 이 인성이 매우 약한데 이 인성이 약하다는 것은 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월의 시에는 목화의 기운이 강한 시이기 때문에 이때는 젊은 시절에는 인성이 약합니다. 인성을 활용하려고 하는 시설 임대 사업이나 부동산 임대 사업 또는 매장 사업 같은 걸 하기에는 그러니까 인성을 주로 쓰는 커피숍 같은 걸 운영한다면 더더욱이 힘든 일이 되겠죠. 즉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포인트는 그 사주에서 강하게 타고난 걸 직업으로 썼을 때입니다. 근데 현대인의 직업은요, 과거 고전에서 나오는 직업과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고전에서 나오는 직업은 어떻게 보면 문과다 이과다 두 개로 나눠질 수 있었지만 현대 직업은 약 2만 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2만 종이 넘는 곳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직업을 갖다 선택한다면 그 직업군 내에서 하이클래스 제일 약 5% 이내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수입에서요. 그래서 현대에서는요, 재물의 변화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걸 직업론을 보고 있습니다. 또 직업만 제대로 본다 하더라도 적어도 안정적 수입이 계속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다른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직업 문제가 해결됐다면 이번엔 재테크 문제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재테크는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편제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인지 정제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인지 살펴야 됩니다. 만약에 편제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약간 투기성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많은 손실도 나는 감수하겠다, 이게 편제거든요. 근데 그래서 사주에 편제가 강한 사람들은 좀 위험은 있다 하더라도 수익성이 높은 걸 갖다가 재테크 수단으로 많이 삼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뭐 코인을 투자한다거나 아니면 주식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그 기업 어음 같은 걸 투자함으로써 보통 기준금리인 은행의 정기 적금, 정기 예금 그거보다 두세 배 정도의 목표 그 수익률을 위해서는요 그렇게 좀 투기 성향이면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큰 손실도 볼 수 있는 이런 쪽의 재테크 수단이 자기한테 맞는 거고요. 정제를 중심으로 한다면 은행의 평균 금리 정도의 수익을 바라보면서 가장 안전한 모양, 그러니까 수익은 작지만 원금의 손실을 보지 않는 투자를 권하게 됩니다. 자, 이 사주를 먼저 보면 여기가 좀 재성의 모양인데요. 이 안에 있는 병이라고 하는 어떤 투기성 요소도 있지만 주로 여기 있는 글자가 강조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안정성 위주의 투자를 하는 것을 갖다 권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요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그 정기금리처럼 가장 손실 위험 없이 무손실 위험에서 금리가 이익이 작게 하는 걸 한 70에서 80% 정도 투자하고 나머지 20% 정도만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것으로 자원을 배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재테크 수단 방법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재테크를 바라보는 방법은 뭐다? 편제와 정제의 세력을 통해서 편제가 강한 사람들은 투기성이 강하고 리스크는 있지만 높은 이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을 투자하게 되고 정제성이 강한 사람들은 안정성이 높은 걸 투자하게 된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투자 부분을 한번 재물이 보니까 재테크는 됐고요. 다음에 유산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산 부분은 보통 그러니까 연지와 월지의 육친 관계에서 많이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월지가 식신으로 있습니다. 월지가 식신으로 있다는 건 뭐냐면 부모가 유산을 남겨주는데 이게 어떤 사업체,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운영하고 있던 사업체가 되거나 아니면 식당이 되거나 무슨 작업장이 되거나 생산터가 되거나 텃밭이 되거나 이렇게 생산하고 뭔가 일터를 중심으로 부모님의 유산을 이어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가업을 이어받는 경우를 할까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만약에 어떤 뭐 냉면집을 3대째 하고 있다면 이런 사주가 4대째로 이어받는 겁니다. 그래서 유산 같은 경우는 월지가 식신일 경우에는요, 그 집안의 가업을 상속하는 쪽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 자, 그 다음에 투자는 여기서 좀 아까 살펴봤고요. 직업의 변화 쪽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직업의 변화를 살펴보는 이유는요, 현대인들은 직장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한 직장에서 그러니까 뭐 정년퇴직하는 이런 개념보다는 그러니까 직장을 옮겨 다니면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연봉이나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복지를 늘려가는 쪽을 많이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주처럼 직장을 의미하는 관이 하나, 둘, 셋이 있고 이 안에 있는 기토와 이 안에 있는 무토까지 있다 보니까 다양한 모습의 관이 존재를 하는 사주는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그러니까 다관이죠. 관이 많다 보니까 책임감이 높습니다. 책임감이 많다 보니까요, 자기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 내에서 그 일을 갖다 책임있게 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자꾸
일이 몰리게 됩니다. 일이 몰린다. 일이 몰리면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또 윗사람이 어떤 일을 지시하면서 나한테 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윗사람한테 지시하는 일을 내가 거부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왔냐면, 어디서 나오면 비견이나 겁재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가 비견이나 겁재가 있다면, 윗사람이 던져주는 일을 지금은 안 되니까 다음에 할게요. 지금은 안 되니까 좀 정중하게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광은 강하고 이 일간이 약할 때는요, 일을 줄 때 거부할 수 있는 힘이 별로 없어. 일단 받고, 자기가 밤을 새든 주말에 반납을 하든 어떻게 하든 열심히 하면서 끝까지 그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임감이 강해지는데 일이 끝나지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과로를 하게 되고요. 직장을 옮기게 여기서 더 이상 일 못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직장을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을 잘했기 때문에 다른 직장에서도 옮기는 게 이 관을, 여기 있는 관을 썼다가 여기 있는 관을 옮기는 겁니다. 무라는 걸로요. 또 여기 있는 관을 썼다 여기 있는 관을 옮기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무로요. 또 여기도 무가 있죠. 여기도 무가 있고. 그러니까 많은 직장 변동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관의 수가 많다는 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직장이 아니라도 다른 직장에서 나를 찾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꾸 옮기게 되는 이유 중에 가장 커다란 게 어디든지 일이 몰리고 내가 감당할 수 일이 없기 때문에 옮기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을 옮기면 처음에 일이 작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점점점 일이 많아집니다. 이 모든 문제는요, 내가 일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직업의 변화 같은 경우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경우는 워낙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어떤 자영업을 하기에 이제 불리한 쪽이 많거든요. 근데 어떤 여러 회사를 전전하게 된다고 했는데, 이럴 때는요, 회사를 딱 옮긴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자기의 전문성을 하나 특화시킨 다음에 그 특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옮기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전문성을 좀 하나 살려서 회사에 관계없이 내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것에 먼저 역점을 두라고 권하는 편입니다. 그게 이제 직장의 모습이 자꾸 바뀌는 모습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장의 모습이 언제쯤 많이 바뀔까? 이걸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그건 대원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요, 무와 김이 되어 이때쯤 되면은 재성이 굉장히 강해지고 일거리가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일간이 약해지다 보니까 이때 자꾸 일이 버거워지고 힘들어지면서 직장을 불안정한 상황이 나타납니다. 또한 오하고 미라는 것이 삼합체계에 의하면 양기로 변하기 때문에 남자가 제다신약 사주에서 대운이 양기로 들어갈 때 일은 많고 쉬지 못해서 직장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여자 같은 경우는요, 주로 관성이 무력해지는 그때가 직장과의 인연이 좀 안 좋아지는 때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관성을 무라고 했을 때 무가 이 술이라는 걸 만나면 12운성으로 입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의 경우는요, 하나, 둘, 셋,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에 직장이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건강 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 고전에서는 많이 다루진 않습니다. 근데 현대는요, 건강 쪽을 좀 많이 다루는 편입니다. 자, 건강을 볼 때는요, 글자가 많은 글자와 작은 글자에서 건강적 문제가 생긴다. 또 하나, 공망 부분에서 건강적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공망은 자와 축이 공망이지만, 사주 원국엔 자와 축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공망 문제는 아니고,
이 수일간이 매우 약함으로써 생기는 이 수오행에 대한 병증은요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여자보다는 남자 쪽에서 대운에 의해서 수가 훨씬 더 약해지기 때문에 수를 의미하는 건강을 의미하는 신장이라든가 방광 이런 쪽은요 상당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신장과 방광은요 어떻게 보면 휴식에 관련된 몸을 좀 신체를 좀 휴식을 취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데 또 독소를 제거하는데 독소를 제거하려면 휴식이 좀 이루어져야 됐습니까? 근데 화기가 남자 사주에 목화기가 많다 보면요 쉬지 않고 반복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신장과 방광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요 자기 일과에서 쉬는 것을 아예 자신의 일로 자리매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즉 이 사람은요 쉬는 것도 일이다. 그것도 우선순위 높은 일로 배정해놔라. 먼저 쉬고 일을 하는 걸 계획을 짜달라고 권하고 싶은 사주 구조가 됩니다. 자, 이 사람은 또 이제 7번과 8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7번과 8번에서는요, 보통 이제 천간은 자기가 추구하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 추구점이에요. 지지는요, 현실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에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어떤 심리적 불안감이나 갈등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리적 불안감이나 갈등은요 명 자체에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운에 의해서 조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명에 대해서 사주 자체에서 그 천간과 지지가 서로 달라짐에 따라서 느끼는 어떤 갈등 같은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주를 보면 이 사주에서 그러니까 요 천간은 식신이고요. 요거는 관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는 가치는 대외적으로는 내가 뭔가 관성을 추구하는 모양인 거예요. 명분을 유지하고 대외적인 모습을 중요시하면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일터는 그러니까 정신적인 활동을 하는 곳 그런 곳이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많은 영향을 주는 것 이게 바로 현대에서 따지면 언론 방송에 관한 일들이 이런 일인데 현실을 보면 재성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을 내가 명분적으로는 식과 관을 중요시하지만 얘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의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더 돈이 많이 생기는 곳을 갖다가 내가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인 모습은 식과 관을 갖다 주장해서 내가 역할은 무엇이고 다른 사람이 그 조직을 봤을 때 어떠한 조직이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미지도 중요시하지만 실질적으로 남들한테 말하지 않지만 내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소득과 복지 내 이익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런 심리 정신과 현실의 갈등이 약간의 있다는 사주에 속합니다. 그게 이제 명에 의한 생각과 현실의 차이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운의 대운에 의한 차이는 상당히 극명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사주에서 글자가 강한 글자는 이 구절을 보면 임, 감, 무에서 지금 이 인이라는 것이 무하고 무, 병, 갑이라고 하는 지장간이 여기도 떠 있고 여기도 이렇게 떠 있는 투출되어 서 격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 무하고 갑이요. 격을 이루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글자인데 이게 대운에 의해서 여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 대운이 쭉 진행될수록 갑의 기운과 무의 기운이 몹시 위축됩니다. 즉 갑은요.
축자해술유신을 지나면서 점점점 힘이 없어지는 모양이고요. 무는 더더욱 더 약한 모양입니다. 내가 타고난 명은요. 명은 식신도 강하고 식신도 강하고 관성도 강해서 언론 방송처럼 스타성을 타고났다고 했는데 운이 그런 스타의 성향을 발휘하기를 완전히 방해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타고난 사주는 훌륭한데 운에 의해서 타고난 장점을 못 쓰게 됩니다. 그럴 때는요, 이것은 언론 방송계에서 활동이 아니라 거의 그러니까 두각을 나타나지 않는 자그마한 교육계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걸로 목표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즉 타고난 사주는 근사한데 대운이 타고난 사주의 장점을 발휘하지 못하게 묶어버리니 꿈은 꿈은 굉장히 높지만 현실에서 그 꿈을 이루기 어려워서 삶이 몹시 힘겨워하더라. 이게 지금 이런 사주를 가진 여자가 이러한 대운을 지날 때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릇은 크지만 그 그릇을 만족시킬 만한 대운이 아니니 실망감이 훨씬 큰 것이 이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반면에 남자라면 갑과 무가 대운의 흐름에 따라 굉장히 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무가 강해지니까 직급도 올라가고요. 자기의 역할도 강해지면서 자기 자신을 다 밖에 드러내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각광을 받는 이런 삶을 사게 되는데 정작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 생각하다 보니까 내 자신이 원했던 것은 무엇인지를 망각하게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뭐고, 내가 좋아하는 색깔은 뭐고, 내가 좋아하는 꽃은 뭔지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해봤지만 저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 저 사람의 생일, 저 사람이 좋아하는 여행지 이런 꽉 꿰고 있는 모양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잊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좋게 가져가기 위한 지속된 노력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구하는 가치와 현실 심리의 변화는요, 이렇게 내가 타고난 사주와 대운 흐름이 그러니까 내가 타고난 장점을 잘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흐르는지 아니면 잘 못 쓰게 흐르는지 못 쓰게 하는 방향으로 흐르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느끼는 심리적 갈등이 커질 수 있고 작아질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자, 여기서는요, 간단하게 한 7, 8가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현대인의 삶에서 내가 언제 벼슬 하냐는 그 관점은요, 더 이상 현대인의 삶을 사주로 감명하기 힘든 모양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고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기 위해서는요,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패턴을 미리 학습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주를 보자마자 묻는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주를 물어보고 그게 맞아 들어가는 게 많기 때문에 신뢰를 더 쌓아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요, 이렇게 고전 방식과 현대 방식으로 풀어갔을 때 고전에서의 관심 있는 부분과 현대인의 관심 있는 부분의 차이를 알아보고 그 현대인이 관심 있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